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고 머릿속에서는 아까 나눴던 대화들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뱅글뱅글 맴돕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침대에 몸을 던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정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쓴 무미건조했던 시간, 왕복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상대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소모한 감정의 총량까지.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결과값이 허탈함으로 기결될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친구를 만나면서까지 이렇게 계산적일까? 내가 너무 영악해진 건가? 아니면 이제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진 건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늘 말해왔으니까요. 인간관계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의리가 중요하며 넓은 포용력이 성숙함의 척도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통념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관계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편한 계산기의 정체를 해독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이면에는 단순히 이기심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깊은 심리적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감정적 엔트로피의 임계점입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생성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당신의 위로를 당연하게 수집해가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힘들 때 한마디 건네는 위로조차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로 덮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당신의 생명수와 같은 시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당신을 말라 죽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가치를 묻는 것은 파산을 막기 위한 본능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페르소나의 과부하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죠. 상사 앞에서는 성실한 사원, 친구 앞에서는 쿨한 동료,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녀. 이 가면을 갈아 끼우는 데에는 상당한 인지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가면을 강요합니다. 내 본 모습은 냉소적인데 억지로 밝은 척을 해야 하거나 내 관심사는 인문학인데 상대의 주식 자랑에 장단을 맞춰줘야 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가 타인의 욕망에 맞춰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누적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안정애착에 대한 강박적 향수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된 관계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지기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인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관도, 취향도, 삶의 목표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부조화의 본질입니다. 의리라는 이름의 족쇄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심리학 책과 강연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진심은 통한다. 라고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말들은 때때로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관계를 철저하게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도구적이라는 말은 상대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가? 혹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주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를 선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손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내 인격의 결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계의 다이어트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위로만 자라다 쓰러집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하게 얽힌 불필요한 인연들을 잘라내야만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꿈과 진정한 사랑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성비를 따지는 당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공평하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술자리에서 낭비한 그 3시간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수도 있었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에 쓰일 수도 있었으며, 혹은 그저 지친 당신의 몸을 쉬게 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조각입니다. 그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화를 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자원을 함부로 내어준 자신에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공간을 선포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내 선을 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관계 100개보다 당신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단 하나의 관계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진실이 타오르는 불안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인생에서 퇴장시키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더 투명하고 맑은 무언가로 채워질 테니까요. 오늘 밤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보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이름 앞에 섰을 때 내 가슴은 뛰는가? 아니면 답답해지는가? 그 직관적인 대답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름을 붙일 때 그 고민은 비로소 해법이 되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